제377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주말에 수해 지역의 복구작업 일선 도움대님께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당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현지에서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 군상병, 경찰, 소방공무원, 또 의용소방대와 적십자 선언을 비롯한 민간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석현 위원장으로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주당이 지원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당한 개인 가구에 대한 보상은 그렇지만 피해를 복구할 길이 막막한 농민들, 그리고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 대상에서 논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재기의 의욕을 갖게 하고, 국가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곁에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신뢰를 주고, 또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을 기원하는 희망버스가 시민들의 열정을 보여주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정동영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 당원, 당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의 지도적 역할에 당대표로서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법 정리해고 해결, 그리고 김진숙 최고위원의 안전 문제입니다. 기업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버스를 탄 많은 시민들의 뜻입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해외로 도피한 조남호 회장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조남호 회장 5대 의혹을 규명하고 한진중공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다해서 모을 것입니다. 당의 한진중공업 5대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진상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열흘 후면은 등록금 고지사가 나옵니다. 이미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대통령과의 6월 27일 민생회담에서 대통령은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예비조사한 사립대에 대해서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의 32.4%를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미 길은 나와 있고 답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만 지키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한숨을 덜어주고 땅바닥에 떨어진 정부 여당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입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리고 귓가에 쟁쟁합니다. 정책 실패, 감독 실패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빨리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떳떳이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전 정권, 현 정권 따질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박탈감과 피눈물 앞에 그 어떤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여당은 권력형 의혹을 덮기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룬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국제적 소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에 단호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가 숨진 고 조민수 수경의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희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큰 비가 내려 온종일 조마조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터진 수해를 보면서 토목공사 제1주의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국정철학, 거칠의 전시행정, 이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사태의 정확한 진상과 미흡했던 초동 대처를 숨기기만 하다가 일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방 대책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당 전병헌 의원이 서울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뒤부터 반값 등록금, 일자리, 여름철 재난대비 등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촉구해왔습니다. 구제역으로 예비비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선제적인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해 복구에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난리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 무상급식 백지화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가 아닙니다. 수해 입은 서울 시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때입니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 원 수해 피해 복구에 써야 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서울 시민을 위한 일인지, 또 오 시장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부산 한진중공업 제3차 희망버스 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3차에 걸쳐서 수만 명이 희망버스를 타고 또 정치권과 노동계의 지도자들이 연속해서 단식 연대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최악의 일자리 대란 속에서 나도 한순간에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경제적 사망 선고입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15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나 가족이 자살하거나 우울증으로 사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취업 교육, 실업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한 번 해거두면 평생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정치권이 나서냐고요?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바로 이런 일에 나서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수익성은 국내 조선공업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필리핀 수빅만의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진중공업 공장을 규모를 줄이고 일자리 빼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초 정리해고는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400명을 정리해고 발표한 다음날 174억 원의 주주배당 54억 원의 현금배당 잔치를 벌린 회사입니다. 또 3년째 단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한 조남호 회장의 아들을 포함해서 올해 사장과 부사장의 연봉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 회사입니다. 이 한진중공업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조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47일째 행방에 묘연한 조남호 회장 즉각 귀국 출석시키십시오. 또 노사정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 등을 가지고 직업훈련과 전환의 배치 등을 통해서 수량적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그런 수량적위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기능적위원회의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노사정 기구를 통해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정치권 및 노동자 지도자들께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권력형 비리게이팅 두산저축은행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채택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정부 현직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의 진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핵심 인사들 이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진 문제는 이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희망버스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 우리 사회에는 민당처럼 또 민주개혁 진보진영은 희망이라고 보는 거고, 또 수구 기득권 진영에서는 절망버스라고 폄하를 합니다. 명백한 것은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김진숙 씨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늦었습니다만 대통령은 이럴 때 나서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일본 국회의원 몇 명 오는 거 막아라 하는 것도 대통령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하면 중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문제, 한진 문제에 대해서 조남호 회장만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첫째, 한진의 정리해고가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대통령의 인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조합원들이 국세청에 고발한 역외 탈세 의혹, 그리고 정리해고 다음날 174억의 배당잔치와 52억의 현금 배당잔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과 당국이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남호 회장이 지금 한 달 반 해외를 빙빙 떠돌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지난번에 박영선 정책위장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돼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국민들 궁금해합니다. 조남호 회장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왜 청문회에 이렇게 걷어차고 복사하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능멸한 데 대해서 조남호 회장의 그런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어제도 그렇고 그제 저녁에도 그렇고 영도에서 헌법은 죽었습니다. 영도다리와 부산대교를 떡 막아놓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영도에 계엄령이 내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무조건 차단하고, 그리고 주민증을 까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자. 아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민등록증을 까라고 하는 겁니까? 골목마다, 영도는 산비탈입니다. 작은 아주 사람 한두 명 지나다닐 그런 소로까지 전부 수백 개의 골목을 전부 경찰 병력으로 봉쇄를 해놓고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그 행태는 분명히 이거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헌법 법정실 깡그리 짓밟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경찰청장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이 헌법을 짓밟은 이 정권과 대통령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재 관련해서 이석현 국회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고천에서도 그런 하소연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희생자 한 명 500만 원 회사에서 추궁한다. 당국은 100만 원 수혜복급이 그걸로 끝이다. 이건 천재인데 어쩔 수 없다. 춘천의 인하대 학생 포함해서 13명의 희생자도, 또 우면산 주변에 16명의 희생자도 모두가 다 100만 원 그냥 침수지, 침수가옥 보조금 그걸로 위로금 그걸로 끝인데, 명백하게 이 책임을 가려야 하는데 개인으로서는 이게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걸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춘천 신북에 지난 주말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토목 전문가가 있었어요. 신북에 그 경사가 60도 되는 그 야산이 무너졌는데, 그 산 정수리에 꼭대기에 포대를 25년 전에 포대를 설치해서 그 뒤에 이제 철거를 했는데, 포대를 설치한 장소와 그 다음에 포대 앞에 참호 앞에 통행로, 이것이 그대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절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산 표면을 흐르는 물로는 절대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져 내려온다는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그 산이 산 정수리를 포기지를 만들어 놓고 철수하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 그 참호와 통행로에 물이 차서 결국
산사태가 일어난 게 명백히 인재입니다. 근데 피해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인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인재를 규명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그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소송을 하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또 서울 우면산도 마찬가지로 형촌마을의 희생자들 증언입니다. 수백 년 대대로 살았어도 물날 리 없었는데 우면산 생태공원 조성원 뒤부터 작년 추석 때도 물이 넘쳤고 올해도 저수지 터지거나 범람해서 쓸어버렸는데 이거 명백하게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이것을 인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민주당이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해주시게 되면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오늘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아마 국민 모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키우겠다고 하는 못된 정치꾼 행태로 보여집니다. 국제 문제 이렇게 불장난식으로 나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민당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현실이 그런 만큼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일인데 이런 철부지 같은 일본 의원 몇 명이 뭘 한다고 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과연 이럴 때인가? 한국인들이 일본의 그 지진 피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준 이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지진 피해에 대해서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웃 나라에게 시비를 걸 정도로 한가한가 이 정치인들에 묻고 싶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른스럽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저들의 장난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소란을 떠는 것 어떻게 설명해도 일본의 수치이고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일본 국민들은 이들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분해서 철부지 같은 행태에 맞장구를 쳐줄 일은 없는 것 아닌가. 이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타이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때만 되면 등장하던 간첩단 사건이 또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체도 없고 상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리 당의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그 홍성우 변호사가 낸 책이 있습니다.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인권 탄압, 간첩단 조작, 사법살인 등 인권 변론 한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나왔는데 저도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문제가 이제는
노사 협상이나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3차 희망버스가 1차, 2차, 3차 희망버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한진중공업이 그리고 또 이 정권이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축약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부 여당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부 여당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뭘 하는 것이며 도대체 노사정위원회는 아직도 존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판을 완전히 내린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든 여당이든 중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현지에 가서 노사 간의 이 문제를 중재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국민적인 힘을 얻어서 국민을 등에 업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또 노사정위원회도 노동부 장관도 경제부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1998년 현대자동차에 이것보다 훨씬 대규모의 파업 사태가 일어나서 이쪽 측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 노무현 부총재를 단장으로 해서 그 단원의 위원으로 현지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제가 직접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론 분열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좀먹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정부 여당이 나서서 중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초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20일 넘게 민주노총의 김영훈 위원장 그리고 진보신당의 심상정 노회찬 두 고문이 단식 농성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찰이 병풍을 치고 중구청이 집행하면서 대한문 앞에 단식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희망버스에 실린 그리고 크레인에 걸려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 또 대한민국의 꿈을 짓밟은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원상 회복할 것을 우선 촉구합니다. 국민의 마음은 이미 정리해고 없는 나라 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로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분출하는 시민 노동자들의 집단지성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소통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충돌로 폭발합니다. 이것이 몰락한 전두환 시대의 교훈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결단하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수해 피해가 막심한데 이런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서울시는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수해 방지 예산은 줄였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역대 최악의 비정한 서울시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 물난리 와중에 아이들의 점심마저 뺏겠다는 것은 목민간으로서 자세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갈 때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들어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때가 아니면 접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몇 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투표 철회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계시고 또 고통받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인, 경찰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서울시와 정부는 반성해야 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천재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해 방지 예산을 축소했고 또 서초구청은 산림청의 우면산 산사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분노를 넘어서 우리 현실에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폭우에도 서울시 정부 당국은 100년 만에 폭우라면서 하늘만을 탓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없고 치수, 방지와는 상관없는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자연을 무시한 난개발에 대한 자연의 보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것에 대한 무서운 징계입니다. 이제 치적을 위한 무분별한 난개발은 당장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을 포세이돈이 아니라 오세이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판에 물난리가 나서 지금 다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는 중단하고 그 비용 180억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고 치수에 방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폭우 피해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다시 침수 피해를 겪지 않은 한 강남의 빌딩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강남 빌딩 주인에게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제 또 희망버스 3차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다행히 별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버이 연합이라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탈진을 해서 쓰러졌고 깨어나자 하시는 말씀이 나 당장 서울 가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로 서울로 모셨다고 합니다. 희망버스를 말리러 왔다가 거꾸로 희망버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도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동원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영도 주민들, 그 중에 진정으로 환영해서 참석하는 영도 주민도 있었고 가장 영도 주민이 아니면서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변 조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는 이 정리해고 그리고 또 이 비정규직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집중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국회의원들이 11시경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독도에 가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알기 위해서 오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존중을 한다면 안 오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수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본 국회의원들은 일본 고교생에게 배워야 됩니다. 일본 청년회의소에서 400명의 일본 고교생에게 일본 국경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400명 중에 90%가 그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쪽으로 국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고교생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거망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준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특임 장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며칠 계속 이재호 특임 장관이 일본 국회의원들 울릉도 방문을 막겠다 그러면서 울릉도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입도를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일본 국회의원들 입국 불허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설령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를 잘못해서 입국 금지를 못 시킨다고 한다면은 김포공항으로 달려가야,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야 될 일이지 왜 울릉도에 가서 며칠씩 지내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임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직책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특임 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혹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고 정부와 여당, 야당을 연결해서 국가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동대와 같은, 별동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특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지도 않을 울릉도에 가서 생쇼를 벌이는 게 아니라 부산 한진중공업을 달려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야 하고 진보정당 지도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단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그리고 정리해고된 사람들, 노동자들의 사후 대책을 세워내는 국가적인 과제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게 특임 장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재호 장관 당장 무슨 쇼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울릉도행 포기하고 부산으로 달려가고 대한문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과도 여당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하고 중재를 해서 무참히 무너져가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되살려내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임무에 종사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정책위 의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8월 4일 이번 주 목요일에 이미 예고됐습니다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양파 후보자라고 지금 이미 그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국민들이 이분에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역 문제입니다. 이 허리가 점진적으로 악화돼서 디스크 수술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본인의 해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술받았다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측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고자 했으나 후보자 한상대 측의 거부 의사 표명으로 불가피하게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저희 법사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한상대 후보자가 이 병역 문제가 당당하다면 당연하게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한상대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허리 디스크 관련 수술 자료 동의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에.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한상대 후보자의 해명이 정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최근 3년간 유명백화점 VIP 고객인데도 작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사용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VIP 고객은 연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사용 실적을 유지해야지만 VIP 고객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법무부 지금 요청한 지 일주일째 돼가고 있습니다만 단 한 건도 아직까지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도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가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당당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동두천시의 시가지 점포가 물에 잠겨서 비품 등이 부패될 우려가 있어서 장비 투입이 화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 이에 비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에 7월 30일에 당 재난특위는 동두천 시가지에서 복구작업 중이던 당 대표의 지시로 정부의 재해대책본부장인 소방방재청장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해서 방재청은 직원을 파견,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재해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토록 즉석에서 조치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셋째로 재난특위는 7월 29일 예수로 전당과 EBS를 방문하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참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 정부가 지금도 계속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안 하고 100만 원씩 주고 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재라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저희 TV가 구성을 해서 인재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명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사고 지역의 사고 정확한 원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TV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사업 지원 활동을 통해서 들은 얘기 말고도 우면산의 경우 분명히 우면산 산정 그리고 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건드린 저수지 이러한 것들이 이번 사태와 물란기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주민들의 증언이고 춘천의 경우 급항공부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점 제가 썼던 포천의 경우에도 주변의 개발로 산사태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며
이런 한 군데 한 군데를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좀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부당 피해에 대한 보상도 그거는 적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또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위한 자재 피해 이런 것들을 적극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방문했었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 규모가 약한 데다가 피해는 크고 해서 긴급 행정안전부에 있는 재해대책 특별 부분이라고 하나요? 5억을 지원을 해달라.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적극 대비해 주시고요. 연천에. 그리고 동두천 연천 지역이라는데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피해 지역을 조사를 해서 특히 취약지구, 재정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하여튼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석현 위원장을 만드시니까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어제도 직접 복구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했는데 위원들을 독려하시고 해서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북부 지역 이 지방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특별 재난자 선포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요청들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 부재역 때 예비비를 다 써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면은 중앙 정부가 90%를 대고 지방 정부가 10%만 대게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까지는 몰라도 서울 지역은 지방 재정들이 각 구에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나 이 경기 북부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현업 장관이랑